2021년 중국은 이란에 자동차 부품을 팔고 피스타치오를 받는 물물 교환 무역을 했었습니다. 21세기에 굳이 이런 거래를 했던 이유는 바로 미국의 경제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제재는 쉽게 말하면 글로벌 왕따 게임입니다. 우리 팀에 들어오지 않으면 고립시켜서 못 살아남게 만들겠다는 거죠. 이 왕따 게임의 핵심은 스위프트라는 글로벌 결제 시스템입니다. 스위프트는 세계 200여 개국, 약 1만 1000개 금융기관이 가입된 국제결제 네트워크로 금융세계의 혈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은 러시아 주요 은행들을 스위프트에서 퇴출시켜 국제거래와 금융 흐름에서 고립시켰죠. 중국은 스위프트에서 배제되진 않았지만 미국의 지속적인 제재로 기술과 경제에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2018년 이후 미국은 중국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주요 기술 기업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중국이 미국의 최첨단 기술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와 중국도 막고 있지만은 않았죠. 대체 어떻게 반격에 나섰을까요? 첫 번째, 금융 시스템 감시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경제 제재는 금융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래에 적용됩니다. 실시간으로 거래를 기록하고 감시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허점을 찌르기 위해 중국이 생각해낸 방법이 앞서 소개한 피스타치오 무역, 즉 물물 교환이었습니다. 단순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제재 회피 방법이네요. 최근에도 중국과 러시아가 새로운 물물 교환 거래를 체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중국과 러시아가 물물 교환을 위한 국내 규정을 정비하고 식품과 기계를 교환하는 거래를 논의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현금 거래로 감시를 피하기도 합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 무려 189억 달러의 현금을 지폐로 들여왔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풍부한 지하 자원을 활용해 금과 은을 수출하며 받은 현금을 제재 회피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의 활용입니다. 암호화폐를 통한 거래는 일반적인 은행 거래와 달리 거래를 관리하는 중앙기관이 존재하지 않고 익명이 보장됩니다. 또한 러시아처럼 국제금융 네트워크에서 배제된 국가에게는 암호화폐가 새로운 국제거래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러시아는 2022년까지만 해도 암호화폐 사용에 회의적인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 러시아는 암호화폐를 통한 국제거래를 합법화했습니다. 제재에 맞서기 위해 돈이 되는 것은 뭐든지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대응은 미국 산하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제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미국 달러 중심의 금융 시스템에 도전하는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는 조직은 브릭스입니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함께하는 공동체죠. 지난 10월에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푸틴은 브릭스 회원국 간 자국 통화 결제를 활성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탈달러 시도는 이번 회의에서 이란,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에티오피아가 브릭스 회원이 되면서 무려 세계 인구의 45%가 동참하는 움직임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미르, 중국은 CIPS라는 시스템을 통해 자국 통화의 국제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결제의 77% 이상이 달러화와 유로로 이루어지고 있죠. 러시아와 중국을 비롯한 제재 대상 국가들의 제재 회피 전략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재 효과를 약화시키고 글로벌 경제의 다극화를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국제 제재 갈등이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선 중국과 러시아의 제재 대응이 국제 원자재 공급망을 불안정하게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은 한국 제조업의 핵심 원자재를 공급하는 주요 거래국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미국의 제재를 피하려고 독자적인 경제권을 구축한다면 원자재 공급이 흔들리고 가격이 급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한국 제조업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죠. 제재 리스크의 확산도 한국과 같은 제3국이 겪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미국의 제재 조치는 대상 국가만을 향한 것이 아닌 그 국가와 거래한 제3국까지도 단속하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대상 국가와의 간접적인 거래도 모두 포함됩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법적, 정책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복잡한 제재 조치 속에서 거래를 해야 하는 거죠.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무역 환경이 흔들리면 한국 경제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환경에 맞는 무역 정책과 공급망 전략을 재정비해야만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새로운 관점을 제공했길 바랍니다. 구독해 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